국민 여러분,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민 공직자 여러분, 숨막히는 더위로 인한 폭염이 꺾이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무사히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금년도 하반기의 운영과 의정활동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실천 방안 등을 찾고자 열정을 다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올 여름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이어지는 폭염 그리고 태풍까지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 안녕을 위해 밤낮 없이 현장을 살피시고 지켜주신 신민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민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월 29일부터 임실군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에서 5,000원 예상되는 등 근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턴을 지나자마자 이에는 고물가, 고금리가 국민들의 살림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겐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뜻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잘 살피시고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발굴되어 우리 군에 추진됐으면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원들도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중심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제331회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교란 등 안건 처리와 함께 2회 휴가 경정 예산안 및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 중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임실군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서 무엇이든지 듣고 보고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해의 반환점을 지나 연초 수립한 계획들이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예산안도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안건이 빠짐없이 국민에게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넓은 시야로 면밀하게 정성껏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임실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본회의를 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31회 임실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331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첩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임실군의회 제33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9월 1일 정일윤 의원의 두 분 의원의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8월 24일 이성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같은 날 정일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실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같은 날 김정음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실군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과
임실군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같은 날 양주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실군 국기개항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24일 정칠성 의원의 대표 발의로 육군 제6탄약탕 토지 보상 문제 재조명 및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9월 4일 김종규 의원의 7명의 의원 발의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건이 접수되었고 9월 6일 양주영 의원의 2명의 의원 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9월 4일 임실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9월 6일 수정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통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 구에 의해 회기 측 제28조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반을 신청하신 김정음, 김종규, 정칠성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의 외부 유출과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으로 소멸해가는 농어촌 지역의 정주권 개발 정책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융복합 마을 연립주택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진국의 인구 감소 현상은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이며 생태적 적응 상태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인구 분산 정책과 유입 정책의 적절한 조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전북의 과소화 마을은 951개소로 이는 전국 전체 과소화 마을 2,377개소의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실군은 263개소 중 53개소로 20%의 과소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대비 2.2%, 전북 대비 5.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실시됐던 중심지역 주택 공급 방식은 60-70%가 면 단위 마을에서 유입된 가구로 마을 인프라 구축은 확충되면서 반대로 인구가 유출되는 모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20평 내외의 융복합 마을 연립주택은 식당, 회의실, 목욕탕, 운동시설을 갖춘 10가구 내외의 단층 마을 연립주택으로 노인 복지와 자녀의 효사람, 기농, 기촌 유입 등의 마을 정주권 개선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실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노인 케어 효과를 상승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정보 공유가 부족하고 소통의 단절로 옥상옥의 복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부부, 독거 노인을 둔 출양 자녀는 항상 고향의 부모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고 부모 사망 후 임대권 행사로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와 퇴직 후에는 마을로 귀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귀농귀촌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택지 확보 문제입니다. 연립주택에 입주한 후 구주택, 토지를 자치단체에 편입시켜 새로운 귀농귀촌인에게 임대 및 매각 등으로 마을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을에서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면단위 기초거점 사업 및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가 가능해지고 전후방의 다양한 문화와 복지 제도들은 교통체계 적용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융복합 마을 연립주택 사업은 LH 전북개발공사와 협의 및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통한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릿고개를 넘기며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토대가 우리의 농촌입니다. 빨랫줄에서 기저귀가 사라지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사라지는 씁쓸한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7천억으로 예산은 늘어났어도 우리의 마음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젊은이들을 받아들일 마음을 열어주시고 행정은 예산과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의 가구 역할을 하고 의회는 국민의 아픔을 이루하며 희망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용광로가 되어야겠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지만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형성되면 부족하더라도 만족해하는 것이 농심입니다. 그리운 님이 머무는 곳, 살고 싶은 임실,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실군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들의 편의와 휴식을 위하여 쉼터 조성과 다양한 수종의 큰 나무들을 식재하여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임실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직접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쉼터와 그늘이 부족하였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쉼터들 또한 관광지의 동선을 고려하지 못한 이치 선정으로 여름의 무더위를 피해서 관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북권의 주요 관광지들만 하더라도 관광 코스별로 쉼터와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더불어 나무를 활용한 그늘 등을 마련하여 잠시나마 그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은 자연을 활용한 관광지가 많음에 따라 더위에도 불구하고 푸르른 녹음을 만끽하기 위하여 관광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정호 출렁다리와 요성공원 및 붕어섬 생태공원을 몇 차례 현장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붕어섬에는 벤치나 평상 등이 조성되어 있지만 나무 그늘을 활용하지 못했고 더욱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어 시설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볼거리는 조성되어 자리를 잡고 있지만 잠시 쉬어갈 공간이 부족하여 아쉽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붕어섬 외에도 치즈 테마파크 역시 쉼터 및 벤치 등의 위치가 관광 동선과 맞지 않아 여름철 관광 시 관광객들의 불편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마저도 기존의 쉼터들은 관광객들이 몰릴 시 자리가 없을 뿐더러 쉼터를 대체 공간이 적어 먹고 쉴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옥정호 출렁다리는 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았을 때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쉼터 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관광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쉼터와 그늘막 조성, 더불어
고압으로 물을 분무해 주변 온도를 3.5도 저감시키는 풀링 포크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미세먼지를 차단시킨과 동시에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현재 관광지 외에도 임실군의 여러 주요 시설 및 여가 시설에는 쉼터와 그늘막 등 휴게 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파크 골프장을 예로 들자면 최근 조성된 파고라, 벤치 등을 통해 무더위 관련 안전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나 그늘을 즐기며 쉴 수 있는 쉼터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여가 시설에서 동선과 경관을 고려한 쉼터 조성 및 나무 식재 등의 노력으로 관광의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전북 관광 제1번지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빼어난 산수와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조화롭게 살아 숨쉬는 임실군을 만들기에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권장하고 장려하는 지자체 지역 에너지 계획 및 센터 사업에 우리 군이 적극 참여하여 지방 소멸 위기와 기후 변화와 대응하고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임실군 에너지센터 유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정책 기조를 수급 안정과 경제성 중심에서 안정성과 친환경성으로 변경하고 에너지원 역시 원전과 화석 에너지에서 신재생 청정 에너지 전환하며 탈중앙 지역 중심 에너지 분권 추진, 일부 기업 등의 이익에서 주민들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며 주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등의 에너지 체계 근본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전국적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지역 에너지 계획 및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3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광역 지자체 지역 에너지 계획을 연계하여 기초 지자체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지원 및 재생에너지 보급, 효율 향상, 갈등 예방 등 지역 맞춤형 에너지 사업 지원을 위한 기초 지자체 센터 사업비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에너지 센터에서는 지역 에너지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주민교육과 홍보, 갈등 예방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지역 에너지 계획 조례, 행정부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 에너지 센터를 보면 2015년 출범한 시민포럼이 2017년 행정부서가 참여하며 협력적 거버넌스 수행 역할을 하였고 에너지센터 설립 TF팀을 운영하여 조례 검토 및 개정 작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최초로 시민 참여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담 부서를 마련하여 에너지 기금 확보 등 예산 확보에 힘썼습니다. 의회에서는 에너지 기본 조례와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 운영을 뒷받침하였고 2020년부터는 전주 에너지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4월을 기준으로 지역 에너지 센터는 광역 5개, 기초 6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그중 전라북도에서는 군산과 전주 2곳이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시에서 100% 출자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전담 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 자립도시 설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597평방킬로미터 면적 중 비도시 지역은 약 530평방킬로미터 89%에 달합니다. 에너지 센터 설립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부지 문제는 이러한 잔여 부지를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고속도로의 옆면이나 철로, 주차장 등 공공유의부지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산업협회의 연구 자료를 보면 도로 태양광 잠재량은 최소 2017메가와트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도로공사 역시 25년까지 243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한다고 하니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부지를 마련한다면 임실군 에너지센터 유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햇빛 연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안군에서는 햇빛과 바람을 통해 1인당 월 50만 원 기본소득을 보장을 목적으로 주민 참여형 지역 에너지 사업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인원 및 전입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햇빛 연금 재원으로 한 햇빛 아동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주민 공유제 덕분입니다. 우리 임실군 역시 현 상황에 맞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센터를 유치하여 지역의 공유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에 도움을 주고 개인이 태양광 설치를 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대출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귀농 귀촌인들의 유입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어 임실군의 안성맞춤인 정책입니다. 의회에서도 탄소 중립 및 알리백 실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던 만큼 지역 에너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와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행정에서도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임실군의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금원 회기는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2023년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록 서명 의원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해록 서명 의원은 임실군의회 회기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록에 서명할 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정일련 의원과 김항중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애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계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은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일로부터
2024년 4월 6월 30일로 정하자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임신일 군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제331회 임실군의 임시회 석상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 우리 군정이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따라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자산시장 둔화 등에 따라 상반기 정부 총 수입이 전년 대비 39조 7천억 원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악의 경우 우리 군의 금년도 내시된 지방교부세가 1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7월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 총 136억 원의 군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감액을 재투자하여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26억 원의 신규 사업을 근본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은 국세 수입이 금년 대비 33조 원 감소되어 이에 따라 우리 군도 핵심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 12%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적으로 긴박한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제2의 추경 예산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축산 농가 등 시급한 민생 안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먼저 국민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수해 및 산림 피해 복구, 소하천 정비 사업, 소상공인 지원 자금 2차 보전과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둘째, 천만 관광 임실 실현을 위해 옥중호 출렁다리 인근 도로 열선 사업, 임실 치지마을 농촌 테마공원 조성과 요산공원 편의시설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 보전, 농특산물 택배비, 양봉 구입과 기자재를 지원하고 쌍암지구 앞들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과 오수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성수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편리한 정규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 등을 비롯해 각 분야별로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배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재정 규모는 총 5,768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437억 원, 특별회계는 331억 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6배인 9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증감 내역은 세후 수입 8억 원, 지방교부세 32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 국도비 보조금 3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6천만 원이 감소하여 그에 따른 총 세입액은 9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을 보면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8억 원, 농림해양수산 3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5억 원을 징역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기금 총 293억 원을 운영 중이며 이번에 변경되는 자활기금은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국세 수입 조제에 따른 국도비 보조와 교부세 감소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군정 현안을 해결하고 군민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에서 시기적으로 긴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가 지향하는 천만 관광 임실 시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을 제안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규 의원입니다. 근본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는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장 방문의 목적은 지역 현안 문제와 주민 여론 등을 토대로 사업장에 대한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방문 일정은 9월 12일 하루이며 관내 7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 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에서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제안 설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을 제안하신 양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주영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임실군의회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 일자는 제33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출석 대상자는 임실군수 및 국실과원 소장입니다. 출석 요구 이유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7일 동안 회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